안녕하십니까, 비트칠판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오면서 좀 빡센 스케줄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3.1절을 기념하고자 3.1절 특집으로 한번 동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본 진도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지난주인가 약 3주 전 저희가 뭘 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남북 시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국 시대를 하면서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남북국 시대의 사회를 보겠는데요. 남북국의 사회를 먼저 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북국 시대의 사회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문화와 가치, 사회를 엮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사회 먼저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토지제의 변천부터 보겠는데요. 이것은 신라에 관련된 사회입니다. 신라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노급이란 게 있었습니다. 노급이란 것은 땅을 주는데요, 귀족한테.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도 걷고 부려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노급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 통일이 되고 노급이 한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관료전이 지급되죠. 이것을 누가 했느냐? 신문왕이 했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노급과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거둘 수 있으나 부려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노동력을 얻을 수 없었죠. 그러면서 노급 폐지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한번 성덕왕이라는 사람이 정전을 지급했었고요. 그리고 관료전이 다시 폐지가 되고 노급이 부활합니다. 아무래도 경덕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급 부활이 된 이유는 이때는 왕권이 강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왕권이 약해지고 진성여왕이 나오고 하이라이트를 찍고 완전히 왕권이 낮아지고 개나 소나 다 난 일으켜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황폐해졌을 때 노급이 부활하죠. 왜냐? 귀족들의 권력이 더 세졌고 귀족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다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급이 원래 있었는데 관료전을 지급하죠. 신문한테 전제 왕권 강화를 하면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신권을 낮추고자 관료전만 지급했던 거죠. 즉 신하의 권력을 낮추고자 관료전만 지급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했었다. 그리고 노급이 부활하게 된 이유는 신문왕과 상반되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로 왕권이 엄청 약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제의 변천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남북국의 무역인데요. 발해, 신라, 여긴 일본, 여기는 이때 당나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아주 잘 지냈었죠. 왜냐? 나당 전쟁, 즉 나중에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나당 전쟁이 일어나기 전, 즉 삼국이 통일되는 데까지에 있어서 신 그리고 당 이 둘은 동맹을 맺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아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교역도 그만큼 활발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신라타운을 하나 짓습니다. 신라방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요. 신라인들이 여기에 숙소가 있었고요. 신라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도 하나 지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일본과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또 일본과 거래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장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의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었죠.
그러면서 장보고가 여기에서 뭐 해적들이 되게 많이 물리치고 왕한테 되게 이쁨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여기다가 절 하나만 지어달라 해서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게 되죠. 장보고를 위한 절을 여기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일본과 교역을 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신라는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울산항입니다. 울산항이 왜 그렇게 여기 언급을 해놨냐면 이렇게 저기까지 가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던 교역로였죠. 거기가 바로 울산항이었죠. 울산항. 그리고 발해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발해는 이렇게 해서 일본과 교역할 수 있는 일본도, 그리고 신라와 교역할 수 있는 신라도가 있었죠.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나라와 친했겠습니까? 당나라가 물리쳤는데 신라와 함께 안 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랑은 의아하게도 교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도가 있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국의 무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나라와는 여기 신라타운이 있었다, 뭐 신라방, 신라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자세하게까지는 3급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법화원을 지었었는데 그건 바로 장보고가 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장보고가 누구냐? 청해진을 설치했고 일본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해적들을 많이 물리친 놈이지만 나중에 가면 또 난을 일으키죠. 이때쯤에 난을 일으키도 하는데 하여튼 좋은 일을 했었고 일본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라는 또 울산항이 있었는데 이 울산은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를 했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시점에서 보자면 일본도 신라도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었다. 교역로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남북국의 무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정문서인데요. 민정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파트죠. 왜냐면 제가 실제로 시험 볼 때 민정문서가 나왔어요. 민정문서는 사진과 함께 첨부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얗게 있는 문서인데 이 문서 도큐먼트 뭐 하여튼 도큐먼트 or what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느냐?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체 조세 수치 세금을 걷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적을 만한 문서를 만든 거죠. 조세 수치를 목적으로 만든 문서가 민정문서인데 그래서 촌주가 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주위를 돌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땅에 와서 뭐 여기에 나무 개수 그리고 뭐 집이 이렇게 많잖아요. 집집마다 사람이 몇 명 살고 그런 거를 봤었는데요. 여기 집집마다의 사람을 봤고요. 사람을 연령별 또는 나이 그리고 뭐 성별 같은 거를 나눴습니다. 등급별로 나눴었죠. 그래서 촌주가 돌아다니면서 뭐 뽕나무 개수 그런 거는 자세하게 다 적었던 게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이 민정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조세 수치, 즉 수치체제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당시에 신라의 수치체제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라고 부르는데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 쌀을 바친 거고요.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를 바친 거고요. 그리고 역은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역 같은 경우에는 16부터 60세 양인 뭐 통일 전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 후가 여기가 후면 여기가 전이잖아요. 통일 전에는 15부터 60세의 양인이었는데 통일 후부터는 16세로 또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정문서를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조세 수치, 즉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요. 촌주가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구를 몇 등급으로 다 등급으로 나눴고요. 땅도 종류에 따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치 체제,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 알 수 있던 중요한 문서였고요. 그 수치를 어떻게 걷었냐 하면 조용조로 걷었는데 그것이 조세, 공납, 역이었습니다. 조세는 바로 쌀을 그냥 내는 거고요. 그리고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 내는 거, 역은 노동역인데 그 16세부터 60세 양인이었다. 이거는 통일 전과 후로 나뉘는데 전에는 15세부터였고 후에는 16세부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정문서를 맞추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토지지의 변천, 남북국의 무역, 그리고 민정문서,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살살 읽어보시면서 복습하면 좋겠네요. 자, 다다음 주에 이제 올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는 화려한 편집과 함께 남북국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